네, 최강자들과 함께하는 최강 클래스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윤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증시 내에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평가 전망을 하향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한 건 무엇보다도 반발 매수세 유입이라든지 국채금리 안정화,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도 미중 정상회담이 재개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줄이고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올랐고요. 특히 미국 기술주들의 반등이 컸죠. 앵커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시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많이 올랐지만 사실상 매크로 거시경제의 어떤 변수나 어떤 시황이 좋아져서 올라갔다기보다는 반발 매수에서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번 주 두 가지 있죠.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내용 중에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국 채를 계속 매도를 해왔어요. 미국 채권을 매도하니까 채권 가격은 빠지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미국의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시장의 악재였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해당 내용이 잘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중국이 미국채 매도를 이제 멈출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대감으로 어쨌든 깔려 있습니다. 자, 근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이러하나 오늘 우리나라 주시장은 왜 이런가 좀 봐야겠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2% 올랐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빠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미국의 상승분을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시초가 고가에서 계속 밀리기만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오른 게 이유가 없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 시장이 이제 금리로 정말 이가는 분위기로 가고 미중 갈등도 정말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중동 쪽의 전쟁도 이제 끝나는 분위기 속에서 올라갔다면 충분히 상승의 명분이 있겠지만 상승의 명분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은 개장하고 나서 보합권 개장을 했지만 현재까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커플링 되고 있냐면요. 시초가는 미국의 종가에 커플링 되면서 그러니까 동조화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장중 지수 흐름은 미국의 선물 지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시초가부터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 오늘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오히려 상승 때는 동조화를 많이 우리나라가 안 했지만 하락하는 건 그대로 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스닥이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2차전지 쪽의 중심이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보니까 2차전지의 방향성이 코스닥의 분위기를 만들 거고 또 코스닥의 분위기가 2차전지 수급에 후속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일단 위치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위치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를 써야 될 것 같고요. 11월 10일 금요일의 저가는 785.45포인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닥 지수는 782.91포인트로 금요일에 저가를 깼죠. 금요일에 지지라인을 이탈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지라인이 깨졌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금요일의 저가를 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냐? 바로 금요일의 종가가 되겠습니다. 이 금요일의 종가가 중요한 이유는 주말 사이, 지난주였죠. 네, 지난 주말 사이에 공매도 금지 발표가 나오고 나서 월요일날 2차전지 주식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갭을 만들었던 자리고요. 이 갭자리 780포인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780포인트가 일봉상으로도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중요한 게 이 구간대에서 2차전지 주식들이 급등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21선을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2차전지 주식들도 올라왔던 게 다 토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물량도 나올 것이고요. 후속 매수에도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예측하시기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2차전지 주식들, 반도체 주식과 포스코 그룹주가 오르게 될 것이고요.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제주은행, 우리기술투자, 위지트와 같은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 제주은행이 올라가죠. 시장 하락 때 올라가는 종목 제주은행, 또 암호화폐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이 부진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시기보다는 지금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 국채금리와 관련한 종목들, 제주은행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 위지트를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급등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파마 보겠습니다. 독감이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유행하는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항생제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한국파마는 오늘 장중 22%대 급등의 연고점 경신 나왔고요. 현재는 1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이시언 시스템 보겠습니다.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올라가면서 관련주가 강합니다. 다만 승인 이후에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파도 보겠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내놨고 4분기에는 발주가 재개될 거란 기대감에 하한가 그리고 20%대 추가 급락하던 파도가 오늘 10%대 급반등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대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광빈 어드바이저 종목으로 먼저 노을부터 보겠습니다. 유증, 무증과 관련한 종목으로 11월 1일에 안내를 해주셨고 여러 차례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노을은 조금 전 8%가량 올라주기도 했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인데 추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이 노을의 이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끝냈고 10월에 하락장을 이긴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주식을 보시면요.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죠.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양봉이 나오냐 보니까 코스닥이 11월 7일부터 하나, 둘, 셋, 넷, 5,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음봉이 나오면, 코스닥 차트가 음봉이 나오면 노을은 양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이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 1월 달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보이셔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나서 10월달 지수가 급락했었을 때도 그 가격대가 지켜진 것이 큰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지게 되면 노을은 한 번 더 거래를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상 저항권은 5,900원에서 6,000원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지수가 좀 더 빠졌을 때 5,900원에서 6,000원 정도 간다고 한다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고요.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또는 노을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눌림의 구간을 주게 될 겁니다.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매수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선내화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도 있고요. 포스코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죠.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장중 21%가량 급등했고요. 현재는 12%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에 그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저녁 방송을 통해서 조선내화라는 종목을 공약주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2차전지 주식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뒤꿈치 올라가면은 살짝 반등 나왔다가 또 장중에는 우리나라 약세 시장을 만들어내는 지금 주범이 되고 있는데 2차전지 주식도 약하고 반도체 주식도 이렇게 약할 땐 유통 주식수가 작은 주식들이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여러분들 지수 하락장에 잘 움직였었던 양지사 기억나시죠? 양지사나 신라섬유 이런 주식들이 최대 주주가 많이 들고 있고 유통 주식수가 작은 주식으로 유명하죠. 품절주라고 합니다. 조선내화도 최대 주주가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품절주 중에 하나고요. 포스코와 1,900억 원대 내화 공급 계약을 맺은 공시가 지난 목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목요일날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그거죠. 코스닥이 파란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파란불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코스닥이 빨간불 들어오면 어차피 포스코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품절주나 또는 시장이 파란불이 나왔을 때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고 그중에 한 종목이 이제 조선내화입니다. 자, 근데 조선내화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하단으로는 27,500원이 지지라인, 위로는 3만원이 저항권입니다. 가격대 참고하셔서 지수 보시면서 같이 연동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구간대는 참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8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근데 이 구간대가 만약 깨지게 된다면 코스닥은 다시 한 번 더 21선 이탈이 나올 것이고 쌍바닥을 그리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78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깨지는지 확인을 하고 주식을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분위기는 일단 지수가 파란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장에 움직일 수 있는 제주은행을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은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은행은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할 때, 즉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는 주식이죠. 은행주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겁니다. 자, 근데 지수가 빠질 때 가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제주은행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지수가 하락할 때 해지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700원대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9,500원, 손절은 8,300원으로 지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매매하십시오. 2차 전지가 급등하면 제주은행은 급나가고요.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코스닥이 밀리게 된다면 제주은행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제주은행 기억해 보겠습니다.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